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이면에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오명도 안고 있는데요. 청소년과 청년, 노인까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주며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김해 생명의 전화인데요. 인사이드 피플에서는 이곳의 하루를 담았습니다. 어제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사채까지 쓰던 20대 청년이 돈을 갚지 못해 오늘 낮 2시 40분쯤 진주시 대평면 진양호 호수 비가 오고 땅이 젖고 먼 하늘이 검어지면 그때라도 내 생각해 줄래 난 정말 미안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무려 11년째 자살률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청소년부터 청년들 그리고 또 노인들까지 이 세대를 불문하고 자살의 어두운 그림자가 이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참 다행인 건 스스로 삶의 끈을 포기하려는 사람들 중에는 마지막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그들이 전화기 너머로 던진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집 안으로 곧장 스며듭니다. 집에 온기는 오래전 이미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82살 허창록 할아버지는 차디찬 방 안에서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김해 생명의 전화에서 노인 자살 예방 전문 상담사로 활동하는 김철홍 씨가 20년째 홀로 살아가는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부모님 생각도 나고 또 저희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대로 외로우실 때, 적적하실 때 참 말벗이 되고 일주일마다 찾아와 말동무가 되고 있는데 상담사 김철홍 씨는 허창록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손을 어루만집니다. 또 다른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사람이 몸을 간신히 눕힐 수 있는 공간. 올해 66살 오규태 씨가 홀로 지내는 집입니다. 외롭지만 혼자 있으니까 테레비가 친구고 내가 혼자 산 지는 근데 각시가 34살 때 죽었으니까 34살 때 죽었으니까 지금 한 30년 됐네. 30년 전 부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줄곧 혼자 지냈고 딸이 있지만 오래전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 대신 시간마다 챙겨야 하는 수많은 약과 깊게 새겨진 수술 자국만 남았습니다. 문 앞에 굳게 붙어있는 한 장의 종이가 그의 서글픈 현실을 대신 말해줍니다. 이제 진척을 해놨는데 그래 이제 뭐 이왕 뭐 필요 없는 거 이왕 죽으면 썩어질 거 뭐 그 학생들 연구 자료나 하고로 내가 만약에 이래 있다가 갑작스레 떨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대비를 뭐 그러다가 또
이런 오규태 씨에게 김철옹 상담사는 말벗이자 친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약 잘 챙겨 드시죠. 아픈 데 말고. 노인 전문 상담사 김철옹 씨처럼 현재 김해 생명의 전화에서 활동하는 상담 자원봉사자는 모두 120여 명. 김해 생명의 전화에서는 일주일마다 찾아가는 방문 상담뿐만 아니라 24시간 전화를 통한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담 자원봉사자가 4교대로 일하는 이 작은 공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하루 평균 19건. 다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네, 생명의 전화입니다. 아, 네네. 아, 예. 네. 아, 선생님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모두 80시간의 교육을 받고 실전에 투입된 전문 상담사들은 다양한 사연을 접하게 됩니다. 익명으로 전화할 수 있다는 장점에 많은 사람들이 수화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신의 숨겨진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에는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 전화가 익명이라서 뭐 마음대로 전화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했다가도 이제 상담자의 목소리만 듣고 그냥 끊어버리고 그 용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난해 경상남도의 자살 사망자는 880명. 이는 전국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높은 숫자입니다. 김해 생명의 전화에서는 자발적으로 걸려오는 전화뿐만 아니라 고위험군을 파악해 안부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대부분 독거노인.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에는 전화가 더 절실해집니다. 예, 어르신. 예, 잘 지내시죠? 예,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예, 독감 예방 접종은 하셨어요? 혼자 지내는 노인들의 경우 문제는 더 있습니다. 자식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들과 달리 외로움이나 건강, 경제적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시골 같은 데는 거리도 멀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전화해주면 너무 좋아해. 예. 너무 좋아해. 시내도 마찬가지지만은 복지관에서 놀다가도 이 전화하면 전화 받아. 예. 받아가지고 고맙다고. 김해 생명의 전화는 지난 1993년 7월 생명의 전화 김해집으로 출발해 지난 2011년에 사회복지법인이 됐습니다. 전화와 찾아가는 상담을 비롯해 캠페인과 교육까지. 지난 20여 년의 세월 동안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용기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기 전에 한 번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또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보이지 않는, 얼굴을 보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 20여 년 전 김해 생명의 전화를 만들어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이진규 이사장. 그는 줄지 않는 자살에 대해 고민도 함께했습니다. 김해 생명의 전화를 비롯해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등 지역마다 자살 방지를 위한 전화가 24시간 가동되고 있지만 현실은 어둡기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8.7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고 OECD 평균인 12명에 비해서는 2배가 훌쩍 넘습니다. 지금 자살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생명을 너무나 경시하는 우리 사회 풍조가 너무나 많은 데 있어요. 조금만 뭐 하면 이거 죽어버릴까. 보통 생활 용어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현재 김해 생명의 전화는 3명의 사무국 직원 외에는 모두 자원봉사 인력으로 운영되는데 경상남도 교육청과 김해시로부터
적은 사업비 지원과 민간단체 후원 등으로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원을 하지만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12월 중순이면 다 소진이 되죠. 그때 이제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들은 아마 되게 좀 안타깝죠. 자살이 노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중생들이 하루를 함께 보내는 공간. 김해의 한 중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학업 문제라던가 교육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자살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성적, 진학, 교우 관계, 가정 문제 등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또래의 사연을 함께 공감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자살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에게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고 왜 살아야 하는지 전화와 사이버를 통한 상담을 진행했다면 이제는 직접 거리로 나설 때입니다. 김해 생명의 전화에 찾아가는 상담소가 차려졌습니다. 연간 12번 열리는 상담소입니다. 찾아가는 이동 상담소를 차리게 됐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의 이 상담 대상자가 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셔가지고 한 1시간은 펑펑 울다가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바람이 매섭게 부는 날씨에도 시민들은 간이 상담소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립니다. 요즘 매일 우고 그래 계십니까? 우울감은 우리 큰아들 나라 큽니다. 엄마 사사하고 사야 될까 해 근데 어쩌겠는겨. 인자는 안 올랐고요. 아들과 조카를 교통사고로 한 번에 잃은 뒤 매일 절망 속에 사는 사연을 만났습니다. 슬픔에 잠긴 어머니는 모든 가족의 또 다른 시름이 됩니다. 왜 소리 좀 났니? 우리 선생님도 그러고 이제는 안 웃기요. 이제는 내가 동생이 전화하니까 언니 좋은 데 나와서 울지 마라 그때. 가슴 속에 깊게 뿌리 박혔던 우울함이 눈물과 함께 터져나오는 순간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이들이 앉아 쉬었다 가며 상담소의 열기는 쉽게 식지 않습니다. 30대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남편을 떠나보낸 할머니도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내가 30살에 한 적도 있어. 담선증이 좀 있었는데 병원에 가서 그들을 내고 온다 그 쉽거든 요새는. 그때는 기술이 없었던가 봐. 그래가지고 나무 이런다고 혼자 가가지고 한 달도 안 있어. 긴 세월 혼자 앓기만 하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별다른 해결 방법은 없지만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후련함을 느낍니다. 마음 후련하지요. 마음 소통이 되니까. 말이 소통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내 속을 끓여주는 거야. 생활의 활력이 제가 보면 넘치고 있어요. 노래 한 번 더 해주실래요? 이것이 바로 김해 생명의 전화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누구에게나 먼저 손을 내밀고 이야기를 꺼내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졌던 이들이 삶의 원동력을 찾는 계기가 됩니다. 한 시간도 풀고 나더만은 정말 속이 수련하다고.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 상담을 이제 이렇게 받으시면서 좀 밝아지는 모습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구나. 믿어준 대로 해왔던 대로 처음 꿈꿨던 대로 오늘 이 기분 때문에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끄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외로움과 절망 앞에서 울고 슬퍼하고 무너졌던 사람들. 죽고 싶다는 말은 어쩌면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목소리가 아닐까요? 굳은 용기로 들었던 전화기는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줬습니다. 귀를 열고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삶의 무게를 힘겨워하는 이들에게는 삶의 소중함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삶의 소중함을 되살려주는 김해 생명의 전화와 그곳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만듭니다.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5명을 싣기 위해서는 개인과 단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이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하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